이번에는 그 중국 때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요. 네. 이제까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걸 통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왜 무역 전쟁 가지고 과연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은 금융이고 네. 금융 전쟁을 해서 오히려 중국을 압박했으면 금방 항복할 텐데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앞으로 바이든 시대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중국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계속 무역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대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원적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2017년도 12월에 백악관 안보전략 보고서 결과 중국이 위험하다.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 속도를 늦춰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역 관세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관세는 어디에 떨어졌냐? 추격 속도가 가장 빠른 10개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다시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됩니다. 보복 관세는 트럼프를 재선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지지층이 많은 지역의 농산물 중심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25%씩 관세 폭탄을 때리고 보복 관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2단계로 이제 연출이 된 것이 중국 기업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화웨이를 포함해서 미국 세계 3대 지수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을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럼 주가 폭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을 통한 제재로 선회를 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은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새는 다 분화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 어떤 특정 제품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생산할 때 핸드폰의 배터리는 A 국가 그리고 안에 있는 안테나는 B 국가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한 곳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밸류 체인은 뭐냐면 이제 왕따 밸류 체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우리 미국 제품에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예 팔리지 않게끔. 네. 미국에서 안 쓰고 부품조차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이제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에 대한민국이 혜택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우리가 혜택을 좀 받았죠. SK 하이닉스도요. 그렇지. 앞으로 반도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WTO의 파워를 활용해서 다자 동맹으로 전 세계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조금 지급. 중국의 많은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회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국영회사인지 민간회사인지 공산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번 돈이 제대로 어디에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계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식 회계를 했는지 이런 거를 국제 회계 준칙을 내걸고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 제품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잃게 하는 얻게 하는 환율 조작이 있지 않았겠냐. 네. 이런 것들을 집중 감시를 해서 중국이 이제 1등 국가의 꿈을 못 꿀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중국 기업들 때리기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뉴스를 장식하지 않을까. 벌써 또 그런 중국 기업 때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이런 지역에 있는 군사 안보 문제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안보 동맹을 해서
그 안보 덕목의 가장 앞잡이라고 앞잡이라니까 표현하면 좀 안보 동맹의 이 진위 부대로 그건 지어주세요 나중에. 뭐 편안하게. 진위 부대로 일본을 코너스톤이라는 초석이다, 안보 초석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는 중국이 금방 항복할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계속 맞부딪히면서도 끝끝내 버티잖아요. 오히려 네. 트럼프는 그 선거 때문에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힘이 예전 일본처럼 그렇게 확 누르기에는 너무 커버린 거 아니냐. 이번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미국 GDP의 75%까지 성장을 네. 했던데요. 너무 늦었다는 지적들이 시장의 네.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제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예. 좀 더 빨리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자체 기술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 규모의 경제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는 데는 시간의 문제지 지금 현재의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경제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제압을 하더라도 시간의 싸움이지 시간이 지나면 세계 경제 패권은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구 구조학적, 시장 구조학적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미국이 지금의 우월한 힘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충격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노이즈 현상을 계속 불러일으키겠지만 시간이 결국 지나다 보면 중국의 힘은 자연스럽게 그 이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 그렇죠. 시장이 일단 크니까 네. 예. 그걸 바탕으로 결국은 중국이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북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라는 곤혹한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줄타기를 아주 스마트하게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고 양쪽에서 다 국가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미중 어떤 그 경제 전쟁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중국의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도 비아디라고 전기차 세계 1등이 네. 됐겠죠. 또 DJI라고 드론 세계 1등이 돼버렸죠. 그리고 우버보다 더 큰 디디 추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또 샤오미 핸드폰 강자 그리고 전자제품 강자 기업이 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 앱과 같은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어려운 회사가 있어. 메이투안 디엠핑 미국 중국 이름이라 어려운데 또 핀테크 기업 루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벌써 또 핀텍 위챗을 하는 텐센트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게임 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벌써 글로벌 또 있죠.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 그리고 AI 기업 바이두.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강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강자인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물론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 그 환경을 가진 중국의 기술 기업들도 끝끝내는 결국 엄청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이것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좀 그렇겠네요. 미국의 그렇습니다. 우선주의로 투자할 것이냐, 중국의 어떤 기업에 더 투자할 것이냐.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 경제 전쟁의 그 아주 큰 축이 결국은 이제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거잖아요. 네. 중국이 그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통화, 기축 그렇죠. 통화권, 그럼 뭐 찍어내면 되니까. 발행력, 예, 요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글로벌 결제 통화로 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네. 이제 최후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화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화폐 시장이 어떻게 글로벌 화폐가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암호화폐는 불법으로 해놓고 그렇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이면서도 또 암호화폐는 합법으로 해놨고 네. 이게 서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 특히 정책 결정권자들의 새로운 그 기술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은 빨리 오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 화폐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클래식 그 금융회사들이죠. 네. 클래식 금융회사들이 그들의 시장 대중화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탑재된 암호화폐가 아무리 편의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폐 경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편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지금 암호화폐의 가장 큰 핸디캡은 뭐냐면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서 실제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미 투자의 수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3,200원 했다가 4천만 원, 3,200만 원 했다가 3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달러, 위안화, 엔화, 그리고 원화 이런 것들은 환율의 교환 비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 네.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 허들을 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와 달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디지털 현실 통화를 디지털로 전환한 디지털 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토용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와 있죠. 그리고 페이 시스템이 돼서 카드나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되는 그런 세상은 이미 전 세계가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화폐 전쟁 그런 시도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돈의 거래라는 것은 간습입니다. 습관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신용카드만 이용하지, 어떤 사람은 또 그 페이로 핸드폰에 탑재해서 핸드폰 이용하고 절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금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관습의 문제. 근데 그 사람의 이 관습을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안화에 대한 이제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게 경제 전쟁과 관련된 그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시도가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미 절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랐죠. 아주 간단하게 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풀면 미국의 돈의 달러 양이 많아지고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생산한 미국 제품 값이 싸져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위안화, 원화 벌써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지금 94, 9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우리나라는 1달러에 1,200원에서 1,1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게 달러 돈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달러 인덱스가 더 추락을 해서 앨런 시대에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달러 1,000원 시대였어요. 예. 우리 기억했었죠, 옛날에. 그러다 갑자기 1,200원, 1,300원.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미국의 돈을 쏟아붓는 이상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의 가치는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막 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금융시장, 주식 시장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작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앞서 많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2천조 원의 돈을 살포를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본격적으로 살포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FOMC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미래 경제는 백신의 향방에 달려있다. 그런데 백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차질이 일어났다. 그게 지금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식의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고 그 틈새에 스마트하지 못하는 그냥 루머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내동매매한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손해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진주들을 찾아서 내가 소신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뭐 그런 백신에 대한 우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다 일단 노이즈, 이벤트성이라고 보고 기본적인 골격은 양적 완화가 점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은 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호황 경제, 완전히 경제가 뜨겁지도 않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아주 최적의 상태, 이걸 골디락스 경제라고 합니다. 네. 골디락스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은 앞서 우려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모든 글로벌 경제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서 살포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고장난 경제를 치유하는 그런데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쏟아붓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경제가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부양이 되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는 역동성인데 백신이 집단 감염을,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이동이 60%, 70%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경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회귀, 다시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일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상황은 누구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이 올해 올 것이냐, 아니면 올해도 위기로 치닫고 완전히 한 50%만 리커버리하고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인간의 바이러스에 대한 도전이,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의료 기술의 선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맥락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벤트성 뉴스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우주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주 경쟁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과거에 보면 미소 냉전 시대 때 네. 서로 막 국가의 힘을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체제의 힘을 막 서로 뭐 달도 가고 뭐 우주 싸움 올린 거는 생각이 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련, 이런 러시아, 네. 얘네들이 이 우주 강국 전쟁을 했었죠. 투스쿠니프 1호 러시아가 거쳐 싸면서 우주 시대에 대한, 우주에 대한 정복은 이 가장 상위 단계의 인간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지구 밖에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이 국가 차원이 민간 차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화성 여행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에 실제 탐사도 갔다 오고 로봇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과학 기술의 우선 1등 국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더 과학 기술이 선진해 돼 있어. 왜냐하면 기존에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은 다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우주 정복인 거죠. 인간의 우주 정복에 대한 꿈하고 그 로망이 같이 결합을 해서 국가의 가장 1등 국가의 자존심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일본에서는 도태하고 미국과 중국이 우주를 놓고 지금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지원 경쟁의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 그 소련하고 했던 그런 그때는 어떤 체제 군사, 무술, 저걸 쏘는 거였죠. 그때는 이제 군사 위성. 예, 군사 위성.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국가적 그런 거지 실제 경제적인 면은 그렇게 지금 뭐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수익 창출에 도전한 분이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리고 영국의 그 리차드 브랜슨. 예. 하긴 근데 또 그 우주 개발 그 나사에서 나온 게 또 인터넷이라는 뭐 그 연구물이 그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첨단 과학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이 자존심을 건 어떤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떠한 또 유용한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될지는 또 지나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뭐 흥미롭네요. 네, 이렇게 해서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책의 저자이신 최은수와 함께 그 현재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글로벌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안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